그녀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다. 더 고민할 것 없이 고백했고 둘은 커플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와 커플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시로 그녀를 학대하고 돈까지 뜯어냈다. 남자는 그녀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샌가 자신이 이런 못난 남자를 헌신하여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실 도피를 했다. 그러면서 판단력까지 흐려졌고 급기야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질투해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된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속을 보며 그와 행복하게 사는 환상을 보게 된다. 결국 그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과정에서 그녀는 수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처음부터 남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모든 현실을 부정한 채 감옥 안에 갇혀있는 동안 밤낮으로 악마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자신을 불태워 달라고. 불 속에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서큐버스는 인간 남성의 꿈에 나타나 기력을 갈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귀라고 합니다. 최초의 서큐버스는 고대 신화 속 릴리스는 이브보다 앞서 흙으로 빚어 탄생한 아담의 첫 번째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릴리스는 사악한 여자였기 때문에 신이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 악마로 만들어 낙원에서 추방해버렸고 그 뒤 여성형 목마 서큐버스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기구하고 뒤틀린 운명의 여성이 마지막 순간에 악마 릴리스에게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올리면 아주 적은 확률로 그에 응답하며 그녀들을 자기 딸로 삼아 악마로 살아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남자는 일본 후쿠오카현을 여행 중이었다. 그는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인터넷에서 심령 장소로 유명한 터널에 가보기로 했다. 오후 4시쯤 숙소에서 나와 산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얼마간 터널을 살펴봤다. 하지만 의외로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 점차 호기심이 커져서 터널의 안쪽까지 들어갔다. 터널 안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춥고 바닥이 눅눅했다.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자 울타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웬 팻말이 있었다. 팻말을 응시하던 그는 이 터널 앞에 혹시 폐가 같은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 울타리를 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고 터널은 거짓말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그가 고통스러움에 다리를 부여잡은 채 앉아있는데 누군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와가시에 있는 이누나키에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은 모종의 사건 이후
심령장소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터널은 일명 이누나키 마을의 입구이며 이것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에도시대 이전부터 외부와 차단된 채 자급자족 생활을 했고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으로 괴물같이 바뀐 사람들이 마을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여기서부터 일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팻말을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으면 경보가 울리고 수분 이내로 흉측한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뛰어와 잡아간다고 합니다. 늦은 밤 남자는 작은 배를 타고 잔잔한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목 좋은 곳에 배를 멈추고 낚시를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길고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남자는 몇 시간째 바다만 바라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그렇게 졸다 깨기를 반복하며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바다에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가 놀라 주변을 살폈다. 새카만 밤바다 한가운데 그의 배만 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남자는 잔뜩 긴장했다. 그런데 이번엔 바다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가만히 바다를 보니 여인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시커먼 물 위에 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남자는 홀린 듯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에 빠지는 순간 그는 번쩍 정신이 들었고 기묘하게도 발이 바닥에 닿았다. 남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배에 올라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겨우 시동은 걸렸지만 배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전승에 따르면 낚시할 때 처음 잡은 고기를 해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우미보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미보즈는 종종 밤바다에 나타났다 사라지며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외모도 바꿀 수 있어서 여인으로 변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바다로 뛰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귀신이나 괴물의 전승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일본 지방 곳곳에 많은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존하는 거대 심해 생물을 잘못 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자연현상이나 고래 같은 해양 생물을 괴물로 잘못 오인하기도 하지만 바닷속에는 어떤 존재가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미보즈의 전승에 따라 처음 잡은 고기는 해신에게 바쳐 육지로의 무사 귀환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t was just like any other typical night. Heine's parents was not at home that night. There was 4 of us at Heine's house, watching a movie. Halfway through the movie, all of a sudden, there were 3 knocks on the main door. It then, followed by a soft, mumbling voice of the woman. Come. We were all surprised by the knocks, and to think that there would still be people knocking this late at night. Heine's brother stood up, walked toward the main door, and asked. Walaikum as-salam. May I know who is this? Behind the door stood a woman in an all-white dress. She paused for a brief moment and then mumbled. Heine stood up and asked. Shafik, who is it at the door? The brother replied. I'm not sure, but I think she wants a glass of water. Heine went straight to the kitchen, grabs a glass of water, and walks back out to the main door. Heine opens the door. The moonlight shines behind the woman as the shadows covers her face underneath the scarf.
Haney raises a glass with both hands towards the woman and said, Mac Chick, here is a glass of water for you. The woman in white stood right there for a while, and then extends her arm, slowly, towards a glass. Suddenly, she grabbed Haney by the wrist and bit Haney's neck. The woman's face was revealed. As soon as the woman in white finished with Haney, she went straight towards Haney's brother. At that moment, my sister grabbed my hand and we ran out through the back door. Hantu Kum Kum is a ghost that has terrorized Malaysian homes for decades, with her insatiable hunger for the blood of children. She is a hideous old woman, who wears a long flowing jilbab, a traditional Malay headscarf, to hide her disfigured face. Some say, the ghost was once a beautiful woman, tormented by her obsession for eternal beauty. After consuming a potion of eternal youth, brewed by a witch doctor, she failed to obey the rules of the potion, and ended up destroying her face. Because of that, she have to consume young children's blood periodically, to stay momentary youthful. So, she goes from house to house, knocking on doors, and looking for victims. Because of her facial deformities, she can't pronounce the traditional Muslim greeting, Assalamu alaikum, properly. All she could say was, come. However, as long as you don't open the door for her, you will be safe. 히키코는 모범생이었다. 얼굴이 희고 예뻤으며 키도 컸다. 그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아 자연스레 선생님들이 편애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히키코를 질투한 친구들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방에 고양이 사체를 넣고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다. 하루는 그녀의 발목에 줄을 묶어 온종일 개처럼 끌고 다니며 괴롭혔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히키코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수년 동안 방에서만 지냈고 조금씩 정신이 이상해져 갔다.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히키코는 커터칼로 자기 입과 눈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방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히키코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녀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친구들은 왠지 꺼림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장마가 다시 찾아왔다. 히키코는 심한 괴롭힘을 받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한 뒤 이영의 존재가 됩니다. 되살아난 그녀는 생전에 자신을 괴롭힌 인간을 모두 도륙냅니다. 그 뒤부터 장마철이 오면 그들의 시체를 하나씩 끌고 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아 거리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녀를 목격한 사람은 마치 여자아이가 누더기 같은 흰 옷 차림으로 인형을 끌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여운 마음에 다가갔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운없게도 히키코와 만났다면 거울로 그녀의 얼굴을 비춰 보여주면 그 즉시 물러간다고 합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날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작은 거울 하나쯤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쫓기고 있었다.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오독한 숲속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리고 달려 사방이 나무로 빽빽이 막힌 꽃밭을 발견하게 되고 꽃밭 한가운데에는 간판이 흐릿한 작은 집이 있었다. 남자는 몸을 숨기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듯 했으나 그가 들어서자 불이 켜지고 한 여자가 놀란 눈으로 나왔다. 남자는 놀라 다시 도망칠까 고민하던 찰나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는 경기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일이 있어 도시를 나왔으며 숲을 헤매던 중이라 설명했다. 여자는 그를 가엾이 여겨 위로하군 가족이 보고 싶진 않냐며 그리운 이를 볼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도망치느라 마음이 힘들었던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기묘한 손짓을 따라하며 창너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흐릿한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일까? 집에 홀로 있을 남동생일까? 그 존재를 자세히 보려 집중했고 그의 창에 나타난 존재는 그의 손에 죽은 피칠갑을 한 피해자였다. 여우 창문은 본래 동화 속 여우가 알려주는 그리운 사람을 보는 방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귀신의 문을 여는 강령술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문을 열려면 여우가 알려준 손동작을 만들고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 정체를 드러내라 라는 주문을 3번 반복한 후에 손가락 중앙의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창문으로 절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며 혹시 창문으로 귀신이 보인다면 그 즉시 손을 풀어야 합니다. 귀신 역시 당신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귀일 경우 들로부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동화에서 비롯됐지만 무당들도 경고하는 여우 창문. 단순한 호기심으로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처음 그 비디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 괴담 게시판에서였다. 글쓴이는 우연히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구했다고 했다. 글쓴이가 처음에 영상을 틀었을 때 여고생이 등장하는 불법 몰카 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비디오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테이프가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왔는지,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것 하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지금의 글을 보게 됐고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게 된다. 남자는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다. 그리고 VHS를 밀어넣고 플레이를 눌렀다. 한참 뒤 겨우 화면이 맞춰졌다. 그리고 모니터 안에 정말 그래서 본 것처럼 여고생이 등장했고 어떤 남자도 함께 보였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동안 모니터에 집중했다. 귀신 비디오는 2009년 10월 일본 신주쿠에서 누군가 우연히 불법 몰카 비디오를 봤다가 실제로 귀신이 찍힌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처음 귀신 비디오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는 영상에 찍힌 것이 귀신인지 아닌지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디오를 보면 영상에 나오는 남자나 여고생에 비해
침대에서 포착된 얼굴의 낯빛이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의 내용과 관계없이 몇 시간 동안 누군가 침대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 또한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비디오에 출연하는 여성이 2명으로 기획되어 있었으며 영상 속 창백한 얼굴의 주인공이 다른 출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무서운 사실은 출연자라고 지목된 인물 역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그는 자신의 냉동 트럭을 몰고 자유로에 들어섰다. 짐칸에는 정육회사에서 실은 냉동육 10개가 실려 있었다. 목적지는 서울 모처의 마트였다. 냉동 트럭은 순조롭게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텅 빈 도로를 한창 달리다 운 나쁘게 신호에 걸렸다. 잠시 정차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정적을 깨고 짐칸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 졸음도 잊은 채 집중해서 들어보니 사람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짐칸에는 냉동육뿐인데.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 횟수도 잦아졌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냉동 트럭을 갓길에 세웠다. 트럭을 세우니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섬뜩한 기분에 공구 하나를 집어들고 짐칸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고기들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그는 문득 옆에 고기에 몸을 부딪혔다. 그런데 아까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 긴가민가 했던 그가 다시 한번 고기를 밀어 확인했다. 분명히 아까와 완전히 같은 소리였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며 공포감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방금 고기를 만진 손의 촉감이 이상했다. 손을 보니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다시 눈을 돌려 확인해 보니 다른 냉동육들과 달리 그 고기만 얼어있지 않았고 피가 뚝뚝 떨어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짐칸에 실은 냉동육은 10개뿐이었다는 사실이. 자유로는 서울과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밤중에 자유로를 지나다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의 형체를 봤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수많은 괴담이 생긴 곳입니다. 실제로 자유로는 안개가 잦아 사고가 많으며 특히 야간 운전 시 해일이를 넘어가면 도로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운기가 강해집니다. 자유로를 수송 경로로 거치는 트럭 등 대형 차종의 기사들 사이에는 자유로 귀신과는 조금 다른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것으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며 그날 적재한 화물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냉동 탑차 기사들이 경험한 현상은 짐칸에 씻지 않은 고기가 있었다거나 갑자기 고기가 살아 움직였다 같은 것들입니다. 야간에 이런 일을 겪은 기사는 매우 놀라 급하게 차를 몰다가 사고로 이어져 사망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There was a young man named Adam. He was addicted to gambling and often recklessly spent most of his saving in a casino. Because of that, Adam is deeply in debt and has difficulty supporting his family. One day,
when he was searching through his dead grandfather's possessions, he came across a dusty old suitcase. Upon opening it, he found that the suitcase, which contained what looked like the withered corpse of a baby. Suddenly, the baby opened its eyes and started speaking to him. The baby offered to grant Adam's wishes. In return, Adam has to fulfill the baby's demands and favors. Adam then realized that it was a toil. He got really excited. Without a single doubt, he agrees to its terms immediately. The next day, Adam sent Toil out around the village at night to steal their prized possession. As the days passed by, Adam grew richer and nobody seems to wonder how he got rich. However, the more Adam uses Toil, the more absurd the creature's demands became. At one point, Toil would not only have begun to demand blood from Adam, but it also demanded that Adam sacrifice the flesh and blood of his wife and daughter as his prey. Adam realized that Toil's demands was getting too dangerous. So, he decided to send his wife and daughter far away from Toil to protect them. Unfortunately, Toil found out Adam's betrayal and burst into a rage. Toil suddenly pounced right onto Adam, then sucked all of the blood from his body, until he was nothing more than a withered and desiccated corpse. Toil is a mythical creature from Malaysian folklore. A toil is created by digging up a dead baby from a grave and reanimating it with black magic, or by a witch doctor. Toil can make all your wishes come true in exchange for demands and favors. However, the demands and favors can be very radical and dangerous for the owners. Toil is said to have an unpredictable temperament due to its childish nature. Also, Toil likes human blood. To protect yourself from a Toil, leaving marbles around the house is recommended. Because of Toil's childlike nature, the marble will distract Toil's attention, and it will start playing with the marbles until it forgets what it was supposed to do. Besides that, Toils are also terrified of needles and afraid of their own reflection. So, if you keep your money on a stack of needles or on top of a mirror, your money will be safe. Usually, when a person obtains a Toil, that person would be stuck with it forever, including all of their descendants. The only way to get rid of it is to either bury it in the ground to lay the spirit to rest, or you can throw it into the sea. However, these methods are not guaranteed, and may backfire if one is not careful about it. 특이한 장소를 찾아 홀로 여행을 하던 남자가 있었다. 인형이 가득 매달려 있는 기괴한 섬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늦은 저녁 고민 없이 섬을 향하는 배에 올라탄다. 소문대로 섬은 온통 부서지고 망가진 인형들로 가득했다. 그냥 보면 그저 관리가 더딘 섬이라는 별거 아닌 생각이 들었겠지만, 흉흉한 인형들로 섬은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듯한 감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 인기척이 들었다. 놀란 남자 뒤에 있던 건 한 할아버지였다. 묘하게 창백한 얼굴이지만 인자하게 웃으며 자신은 이 섬의 관리인이고 남자를 발견했다고 괜찮다면 안내를 해주겠다 말했다. 인형들 사이로 섬을 가로질러 구경시켜주며 할아버지는 담담히 설명을 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형을 부에 매달았고 섬의 끝자락까지 모두 인형으로 채우고 싶었다고. 남자는 어째서 그런 일을 하며 지내셨냐고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음에 잠시 침묵하고 다시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죽은 뒤론 인형을 더 매달아주지 못해 그녀가 슬슬 새로운 인형을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창백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멕시코 수도의 남쪽 소치밀코 운하에 위치한 인형의 섬. 섬을 기괴하게 꾸민 이는 가족을 떠나 섬에 은둔한 돈 줄리앙 산타나라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산타나는 이곳에서 익사한 여자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시체가 있던 자리에 인형을 발견하게 되면서 섬에 지내는 동안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사람 모양 인형들을 모아 섬을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후 그도 아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인형의 섬은 지금도 멕시코에 가면 직접 가볼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밤에는 인형이 움직인다든지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있어 방문한다면 밤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